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죠.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국회 표결. 자, 그런데 이재명 비명계 만나 표 단속. 자, 비명계, 친명계는 당연히 동의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보고, 일부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본회의 표결 날짜를 27일로 합의를 했고, 이재명 당분간 별도 일정 전혀 갖지 않고 당내 169명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특히 비명계를 상대로 나를 좀 구조해달라는 그런 접촉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서른 의원, 이상민 의원처럼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자고 지금 요청을 해뒀다. 그리고 당 소속 다양한 의원들과 오찬, 만찬, 시간이 안 되면 차를 마시면서까지 만나서 SOS를 치는 그런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17일에는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죠. 더 민초 이 워크숍에도 참석을 했고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격려를 했다. 열심히 하면 내가 눈도장을 찍었으니 공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은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는 이 일정 속에서도 오늘은 민노총이 주재하는 회의 하나 참석을 합니다. 민노총이 주재하는 농성장이죠. 회의가 아니라 농성장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에 찾아갑니다. 왜 민노총 여기 찾아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지금 민노총이 장애 집회를 계속 열 텐데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구호도 좀 외쳐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으로 이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상임위원회 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한 상태죠. 자, 그래서 이 정의당은 이재명 표결에 대해서 지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결시키겠다. 체포되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정의당에게 다시 가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정책 연대를 했는데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원내뿐이 아니고 이 장외에서도 지원 세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민노총처럼 이재명은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 진보 성향 단체죠. 촛불 전환 국민행동. 지난 토요일에 서울 삼각 지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5,000명이 모여서 무검 유죄, 유검 무죄, 윤석열 퇴진 이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인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들었죠. 주말이 되기 전에 개딸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들 개혁의 딸 개딸들이 20몇만 명이 거리로 나가자 지난 주말에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촛불행동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촛불행동과 연대를 했다. 연대해서 처음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지금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자 아예 윤석열 퇴진 이 세력과 같이 손을 잡기 시작을 했다.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도 무슨 현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본인 지키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로 위기에 몰리자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벌일 태세인 이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세계일보 사회면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회면 도심 촛불 집회 열렸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샌드백이 등장을 했다. 윤석열 샌드백.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촛불 집회하는 데서 3명의 얼굴을 이렇게 새긴 인형을 놔두고 활 쏘기를 시켰죠. 그리고 거기다가 초등학생들까지 활을 쏴봐라 해서 막 활을 쥐어주고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18일 지난 토요일이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반대 집회에서 얼굴 사진,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주먹을 날리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11일 주말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 한동훈 장관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해서 고발을 당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샌드백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런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자, 이 집회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15,000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원래 100만 명이 행전을 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경찰 추산 15,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기서 이 샌드백이 등장을 한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처음 열린 집회인 만큼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 개딸을 중심으로 한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자, 탄핵 주장을 하는 세력, 그리고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이 세력, 이 두 세력이 지금 힘을 합치는 자,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여기에도 상당한 기대를 지금 걸고 있죠.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뭐 국가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등의 얼굴 사진을 붙인 풍선 샌드백이 설치됐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해당 샌드백을 두들길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래도 이재명은 이번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물론 민주당은 뭐 가결을 자신을 하지만 부결을 자신하는 거죠. 체포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을 자신을 하지만 자, 동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민주당 플러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뭐 이렇게 다 합치면 176석인데 150석 이하로 내려가면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명이 이탈하면은 이재명은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이재명에게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막 줄서기도 하고 얼굴 도장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혹시 공천을 받아도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겠다. 특히 서울을 보면은 지금 서울의 그 국회의원 의석이 49개입니다. 49개인데 40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죠. 9명이 국민의힘 소속. 자,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그 49개 중에서 40명이나 되면은 거의 80%가 되는 거죠. 그 80%가 되면은 지지율도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천을 받아도 배지를 다시 달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자,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오면 기사. 민주당 지지율 26%, 전국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6%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9%. 그래서 사법 리스크 현실로 자,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이 MBS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지표조사라고 있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같이 조사를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26%, 국민의힘은 39%, 무려 1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방선거 후 최저 수준이고 호남 빼고 전 지역에서 여당에 밀렸다. 전 지역, 수도권에서도 다 밀리고 있고 특히 서울은 이 조사, MBS 조사는 아직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결과가 아직 안 떴습니다. 24시간 이후에 뜨죠.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갤럽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27%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6%. 서울 지역만 딱 놓고 보면 갤럽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무려 9%포인트나 지금 국민의힘에 뒤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비상이지만 특히 서울에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국 지표조사 2주마다 공동 실시하는데 2월 3주차 조사 민주당 지지율은 26%, 불과 26%. 조사가 시작된 2020년 7월에 가장 낮은 수치. 6일 지방선거 참패 여파가 지속하던 2022년 6월 5주차 조사와 동일한 결과다. 그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하고 지금 민주당 그 지지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조사도 국민의힘 45%, 민주당 39.9%, 무려 8개월 만에 역전이 됐다.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 민주당 30%, 국민의힘 37%.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2월 달 들어서 34, 31, 30 계속 내리 꽂히고 있습니다. 내림세입니다. 특히 서울은 27%대 36%, 민주당 27% 이렇게 났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보강수사를 한다든가 이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428억 이재명 성남 이 저수지 이 약정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이 약정은 이 수사 그 어떤 범죄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이런 걸로 또 체포 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이 시작되면 계속 재판에도 나가야 되고 피의자, 피고인 대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아예 처음이니까는 여기서 그냥 잘라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특히 이 위기감을 느낀 지금은 이 49대 9, 민주당 49, 국민의힘 9 이런 의석 분포를 가지고는 서울 지역에서 이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특히 이 지지율, 서울의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은 불안하죠. 공천을 받더라도 이것은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이 서울 지역에는 뭐 박용진 의원처럼 이렇게 선소를 하는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친문의 뭐 기동민, 윤건영 친문 쪽에 이 비명이죠. 뭐 이인영, 뭐 정태호, 진성준, 뭐 항희 이런 의원들이 서울에 쭉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일제히 이 체포 동의안에 동의표,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변이 일어나서 반란표가 쏟아져서 이재명이 결국은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구속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과 좀 그 연결되는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경제 정치면 기사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왔죠.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대표가 되면은 수도권 친명계 지역구 20곳 저격 공천을 하겠다. 20곳 저격 공천을 하겠다. 자, 이 기사입니다. 지금 그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민심이 악화되는 이재명 때문에 당대표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특히 이 저격 공천을 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거죠. 뭐 안철수가 대표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친명계를 겨냥해서 일종의 저격 공천을 하는 지금 수도권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워낙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의석 분포가. 그래서 특히 친명계 지금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친명계가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명계라는 것이. 그쪽에 20곳을 딱 선정해서 저격 공천하겠다. 총선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철음에 소속된 그 강성 맹목적인 친명이죠. 그 지역구를 1차 대상으로 하겠다. 민주당은 이재명 호위 부대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친이계 의원의 지역구에 저격 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혁신적 조기 공천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쟁력 있는 인사를 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모임, 철음의 소속 의원 등 친 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집중 배치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개혁 대상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 15 내지 20곳을 선정을 하고 이곳에 경쟁력 있는 인사를 조기 공천해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처럼 해나 이재명 대표 범죄를 앞장서서 옹호, 두둔하는 의원의 지역구가 1차 대상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 나중에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눈도장을 계속 찍고 이재명 따라서 검찰에도 가고 장애 집회도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위험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이 손절되면은, 조기에 손절되면은 낙마를 하면은 공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재명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옥중에서라도 공천을 하면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 공천은 받겠지만 본선에서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보호 세력, 있기는 있는데, 원내에도 있고, 원외에도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을 또 손절해야 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해서 내분이 지금 벌써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정치명 6면 기사입니다. 야당 김혜영, 이재명 없어도 당 말살 안 돼. 민주당 집단 망상에서 빠져나와라.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이 민주당 또 그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쪽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내분 양상이 지금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구속영장 청구된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는 모습을 집단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걸로 이렇게 다 비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혜영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라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자, 이렇게 김혜영이 쓴소리를 하니까, 자, 개딸들을 비롯해서 김혜영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습니다. 원색적 욕설을 비롯한 비난 댓글이 김혜영이 쓴 글에 댓글을 붙이는데 원색적으로 욕설을 한 비난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렸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악마 같은 자를 제명하라. 내부 총질 징계하자. 이런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낙마가 되면은 친명계 국회의원들은 이 공천을 받지 못하겠죠. 살청부, 공천 학살 살청부에 오르게 뻔한데, 그리고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은 이 개딸들도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친명계를 대상으로 해서 낙선 운동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낙천 운동이죠. 낙천 운동.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낙천 운동. 공천을 받아도 또 당선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낙천 운동을 벌여서 아마 완전히 이재명 색깔을 없애버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국민일보 정치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일보 정치면 양강, 김기현, 안철수 연일 네거티브 격화, 여당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 자, 이런 기사는 지금 오늘 여럿이 조간에 실렸습니다. 선관위 경고에도 KTX 도로 공방, 김기현 후보가 KTX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울산 KTX 역세권에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봤다. 김기현은 부인을 하고 있죠.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안철수는 총선 이기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김기현의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기현은 안철수가 폐색이 짙어지니까 극약 처방을 썼다. 유치하다. 이렇게 또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 사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치 기사가 일면 톱이 아닙니다. 일면 기사가 아닙니다. 다 정치면에, 사회면에 있는 기사고,
오늘 일면 기사들은 모든 조간신문이 마찬가지지만은 북한의 도발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죠. 김여정이 또 담화를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제 토요일에 ICBM 하성 15형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또 도발한 거죠. 자, 조선일보 일면 토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 ICBM 실전 ICBM을 실전 배치 단계다. 한미 전폭기 맞출격. 하성 15형 ICBM 최대 사거리로 고각 발사로 도발을 했다. 북한은 사전 계획 없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불시에 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전 능력을 과시를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군은 B-1B 전폭기 긴급 출동을 시켰고, 한국 F-35와 함께 맞대응 연합훈련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ICBM 같은 것을 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없던 그런 대응이 나오고 있죠.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서 스텔스기를 띄우고 맞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변화가 됐습니다. 2월 2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